자, 관세의 4대 과세 요건과 관련되어진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요건을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고 부르고, 이 과세 요건이 4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4대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를 과세 요건. 그러면 요 4가지 중에 단 한 개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세의 4대 과세 요건은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관세율, 과세표준에서 4개가 있어요. 과세물건은 바로 과세 대상, 객체를 뜻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주체가 바로 납세의무자죠. 그 다음에 세금은, 관세는 과세표준 곱하기 관세율이에요. 이 2개를 곱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결정돼요. 보통 이제 과세표준은 물품에 있어서의 가격을 주로 이제 우리가 과세표준을 잡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과세가격 곱하기 세율 하면 납부세액이 결정돼요. 그리고 이 과세표준, 과세가격에 적용되어지는 비율, 요걸 우리가 관세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 4가지 요건을 4대 과세 요건이라고 부르고, 요 4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면은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요건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요 과세 요건은, 4대 과세 요건은 관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세법에 다 공통적으로 있어요. 공통적으로. 단지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율이라고 부르고, 뭐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율, 이런 식으로 이제 세율들은 이름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아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 과세 물건하고 관련되어지는 기본적인 개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과세 물건하고 관련되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법리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물류관리사 부분에서는 좀 방대한 내용을 국제물류에서 다루고 있지만, 관세법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도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개념적인 수준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지 깊이 있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또는 이제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또는 이제 우리나라 무역 중에 최고고시죠. 그 관세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나오고 2차 논술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원리까지, 원칙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고 법조문도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세물건은 바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과세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겠습니까? 수입물품이죠. 수입물품. 현행 우리나라 관세법 규정에는 뭐라 되느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물품에는, 이 는자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틀렸어요. 법에 분명히 수입물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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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수입물품에는 세뇌시키는 겁니다. 수입물품에는, 에만 틀렸어요. 에만 틀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관세 의무주의, 관세 포괄주의에서 법리적인 부분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 터질 겁니다. 안 그래도 법만 보면 잠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거가 설명할 시간적 여유는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래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3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 못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 또 그거 이해하시려고 또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돼. 여러분 시험 그거 안 나온다. 근데 난 궁금해서 정말 미치겠다 이러면은 관세 시험 준비하세요. 예,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할 것만 하면 돼요. 지금 자꾸 욕심내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자꾸 오버하시는 분들이 있어. 오버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거 오버한다고 다른 시험을 다른 걸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물류관에서는 너무나도 오래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자꾸 오버액션 하면 오버액션, 다른 동영상 하는 유료 동영상 가봐도 막 그런 거 그거 왜 안 나와요? 그거 안 나온다고 그거. 예? 정말 쓸데없는 일 한다. 쓸데없는 일. 예? 딱 핵심적인 게 엑기스만 딱 하고 시험 딱 붙으면 되잖아요. 예? 자, 다시 합니다.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 물품에만 하면 틀린다고요.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부과한 역사는 없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부과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입 물품에는, 수입 물품에만, 이거는 사실은 국어하고 관련돼요. 법리적인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국어를 국어의 조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의 차이점이에요. 도저히 나는 그래도 궁금해서 안 되겠다 하면은 우리말 시험을 치세요. 우리말 시험을.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
수출하는 물품도 있고 우리는 수입하는 물품도 있습니다. 근데 수출하는 물품에 우리가 관세를 부과 징수하게 되면은 수출 물품의 국제시장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당연히 우리는 수출 안 하면은 못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안 되죠. 수입은 철저하게 말아야 돼요. 그래서 수입 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물품이 다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관세법 말고 다른 무역 관련 법령 또는 다른 특별법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들어와야 되는 물품도 있어요. 또는 현행 관세법 규정에 의거해서도 면세, 감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관 대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대사관 외교관들이 거주하는 영사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사용 소비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우리나라 땅이지만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뭡니까? 그 나라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나라 영역으로 정치적으로 인정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주한 대사관 거기에 함부로 미국 정부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행동 못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수입 물품에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출하는 물품, 수입하는 물품이 있으면은 통과하는 물품이 있으면은 이 중에서 수입 물품에만 하면 모든 수입 물품은 관세 다 부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출품, 통과품, 수입품 3개가 있다. 이 중에서 수입 물품에만 하면 어떻게 돼요? 수출품하고 통과품은 관세를 부과 안 하지만 수입품은 뭐든지 다 관세 부과한다. 이래야 된다. 이 국어라 국어. 수입 물품에만 하면. 그러니까 수입 물품에만이라 하면 안 된다고요. 수입 물품 중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관세가 부과되는데 예외가 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쓸 때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법제처에 이 만드는 공무원들이. 예? 진짜 피눈물 나고 아마 어떤 분들은 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수입 물품에만이라고 안 쓴다고요.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예외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묵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이 조사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국어 능력이에요. 국어 능력. 이게 자꾸 법리적인 능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더 깊이 있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벌써 토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라는 것만 하세요. 더 이상 오버하지 마세요. 자, 수입 물품에만이 아니다. 수입 물품에만 하면 틀립니다.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과세 대상, 과세의 객체로 보는 과세 물건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이고 이 수입 물품은 유채물하고 무채물하고 두 개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유형제하고 무형제죠. 자, 이런 표현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유형제는 관세를 부과한다. 자, 원래 우리가 관세법은 일단 유형제를 대상으로 해요. 우리나라의 법 중에 대외무역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무역 관련 법령제, 그죠? 대외무역법은 유형제든 무형제든 둘 다 물품으로 봐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대외무역법상의 물품은 유형제하고 무형제하고 두 개를 다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관세법은 원칙적으로 유형제만을 대상으로 해요.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적인데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볼 때 대외무역법 상에서 묻는지 아니면 관세법 상에 묻는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관세법은 유형제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유형제는 다 관세를 부과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모든 무형제는 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어요. 유형제만을 대상으로 한다 했어도 관세법은 항상 모든 법칙에 예외가 있죠. 그래서 예외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유형제가 원칙적으로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 물품이지만 수입은 소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소비를 전제로 하는 거. 따라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무가치물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요. 유형제 중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형제는 원칙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데 이 무형제가 유형화되어서 들어올 때는 관세 부과 대상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굉장히 유명한 팝 가수 중에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가수의 mp3 파일 그거를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는다. 당연히 관세 부과 안 됩니다. 무형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음반 사이트로부터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요. 그럼 다운로드 받을 때 갑작스럽게 컴퓨터 화면에 관세청 로고가 빵 뜨면서 얼마 세금 내지 않으면은 이거 다운 못 받습니다 하면서 불 빵빵빵 돌 카드 결제 이런 거 나와요. 전혀 그런 거 본 적 없죠.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 마이클 잭슨의 mp3 파일을 음반에 CD에 넣어서 어떤 업자가 가지고 들어와요. 100만 장을. 그렇게 될 때는 관세 부과돼요. 관세 부과된다고. 그 경우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그 음악 파일을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때는 완전한 무형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관세 부과와 관련되어진 부분에서는 적용이나 적용하자 말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하지만 그것을 음반화 CD화 시켜서 가지고 들어온다. 그럼 CD에 담겨있지만 그 CD 자체와 관련되어진 부분이 이제 유형화 형태로 바뀌어진 거죠. 그런 경우에는 무채물들이 들어있지만 관세 부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법칙에 예외가 있으니까 어떤 예외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절대적인 어떤 부분은 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이권들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법제처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글자 한자 쓸 때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평이한 용어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언어 생활이 잘못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바른 말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법적으로 어긋나고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법에 있는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굉장히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법 공부할 때 빨리 눈으로 스킵하면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박또박 한자 그래서 성격이 좀 차분하신 분들이 법을 잘해요. 그래서 법을 할 때는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수칙 통관하고 관련되어서 과세 요건 중 제일 첫 번째인 과세 물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입 물품 N은 수입 물품 N만이 아니고 수입 물품 N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